(1년) 전 85세의 이민범 씨는 노환과 지병으로 나날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기침, 야.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간병인 문영미 씨. 야, 빨리. 문영미 씨는 이민범 씨가 7년 전 외아들과 의절한 뒤로 줄곧 간병을 맡아왔습니다. 남 좀 봐. 왜 이렇게 갈수록 기침이 심해지실까? 영미야, 너 없었으면 꼼짝없이 죽었을 낀데 고맙대. 아버지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셔. 병원 한번 못 가보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서. 제 맘 아시죠? 그래서 내가 수양딸 삼은기라. 아들 그놈 그거 있으면 뭐하노? 너 꼬백 너니까 다 소용없네. 아이고 이쁜 내 딸 고맙대. 거동이 불편한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병수발을 해준 영미 씨를 친딸처럼 여겼던 이민범 씨. 아버지 정신 좀 차려봐. 아버지 정신 좀 차려봐. 아버지 제발. 그러던 지난해 10월 지병이던 심장질환이 악화돼 몇 번의 위기를 넘겼지만 끝내 임종을 맞은 이민범 씨. 이민범님 10월 9일 오전 9시 32분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운명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에 도착한 한 남자. 사망한 이민범 씨의 외아들 이태현 씨였습니다. 선생님, 벌써 돌아가신 겁니까? 네, 아드님께서 좀 늦으셨네요. 아니 무독하다고 해서 내가 왔다가 돌아가고 한 게 그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이번에는 진짜라고 말씀하셨어야죠. 내가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말씀을... 아니 이 아줌마가 아버지 왜 당신 아버지야? 어? 아들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게 뭐가 문제예요? 뭐요? 이 아줌마가 이게 아주 이제 끝났다고 그냥 막 나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어? 자 이제 간병 다 끝났으니까 빨리 일어나 가세요. 가요. 사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10분도 안 됐다고요. 저 살 만큼 사시고 편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으니까 나머지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요. 가. 자 여기 있지. 자 있어. 아버지가 숨을 거둔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8년이나 아버지를 간병했던 간병인을 매정하게 쫓아내는 이태현 씨. 그래 바꾸자. 이 아줌마 끌어내. 엄마 안녕하세요. 박 부장님까지 왜 그래요? 갈 테니까 나 좀 내버려두라고요. 아 뭐해? 당장 끌어내. 알겠습니다. 얘들아.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간병인의 간곡한 부탁을 묵살하고 완력까지 동원해 끌어내는 이태현 씨. 그러나 그것은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들 이태현 씨는 서둘러 아버지의 재산 변동 현황부터 파악했습니다. 건물 하나 명의 이전됐고요.
예금이랑 주식 합쳐서 한 10억 정도 빼갔더라고요. 다 합쳐서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억? 지난 2년 사이 아버지의 재산 20억 원 정도가 사라진 것. 8년 전 의절할 당시 아들에게 증여하고 남은 이민범 씨의 재산은 30억 원 정도. 그중 20억 원이 간병인이던 문영미 씨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간병인이던 문영미 씨 아파트. 귀가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영미 씨를 덮쳤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씨. 집이 좀 사시네, 어? 아이고, 이거 무례하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그는 병원에서도 자신을 쫓아냈던 박토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만 주시면 이런 일이 없잖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아이, 회장님한테 아버님 하면서 받아먹은 거 그거 혼자 먹으면 채야지. 뭐 적당히 좋게 합의해서 뭐 끝냅시다. 당신들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어? 하여튼 우리 돈 줄 때까지 안 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야? 이 날갈 것 같은 놈들이! 아이고, 또 왜 이러실까? 아, 왜 이래요? 아, 저요! 정말 일이 다르다고! 아이, 형님. 아따, 덥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하려는 듯 옷을 벗고 들어 누우려는 박도훈 일행. 혼자 사는 문영미 씨 집에 쳐들어와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박도훈. 그것은 명백한 공갈 협박이었습니다. 결국 문영미 씨는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수차례의 협박에 시달렸다는 문영미 씨. 뭐 그래서 이제 전혀 생각나는 건 없으시고요. 경찰은 박도훈을 공갈 협박범으로 검거했습니다. 민호선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참나, 행패 부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봐달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근데 아이고, 놓고 가라니까. 참. 저 사람 시켜서 한 거라고요. 아, 내가 무슨 죄로 졌다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대체 내가 무슨 공갈 협박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아이, 참, 진짜. 그래, 당신. 공갈 협박을 사주한 혐의로 체포된 이태현 씨는 태연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유, 씨, 그 발연기 그만하고 박동훈 씨가 이미 다 자백했어요.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요? 아니, 누가 뭘 자백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제서야 부하 직원 박도훈을 발견한 이태현 씨. 야!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지금?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뭐가 죄송하고 뭐가 어쩔 수가 없어. 사장님, 시킨 일이에요. 저 잘못이 없습니다. 간병인이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의심하는 이태현 씨. 자신이 간병했던 노인의 아들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영미 씨. 수양딸이 된 간병인과 친아들 사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2달 후 구속된 이태현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범행을 사주한 이태현만이 피고인이 됐고 함께 체포됐던 박도훈은 문영미의 고소취하로 기소가 유예된 상태. 경찰이 밝혀낸 이태현의 범죄 행위는 어떤 내용일까요? 피고인 이태현은 부하직원 박도훈에게 지시해 사망한 아버지 이민범의 간병인이었던 문영미를 상대로 2014년 11월 10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갈 협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태현의 아버지 이민범은 사망하기 전 평소 수양딸처럼 여기던 간병인 문영미에게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병든 자신을 극진히 살펴준 간병인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뿐만 아니라 값비싼 수입차를 생일 선물로 주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던 문영미 씨. 그러나 지난 10월 자신이 간병하던 이민범 씨가 사망한 후 이태현으로부터 아버지가 증여한 재산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은 문영미 씨. 이에 불응하자 아들 이태현은 사람을 동원해 문영미 씨를 공갈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박 부장님? 아이고,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네요? 이태현의 지시를 받고 고의성 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문영미를 협박하는 박도훈. 야, 뭐하냐 빨리 사과 드려라. 제가 정말 중노죄를 졌습니다. 제가 원래 이게 운전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괜찮아요. 도와주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다고요. 저 형님한테 죽습니다. 괜찮아요. 죄송. 험악한 분위기에 놀라 사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던 문영미 씨. 문 여사님,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조금 쑤시고 목이 좀 안 돌아갈 겁니다. 병원 가면 괜찮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하이, 근데 이거 어떡하나? 내일이면 조금 더 세게 부닥칠 것 같은데. 뭐야? 당신 나한테 왜 그래? 문 여사님 다치실까 봐 그러지. 박도훈의 추가 범행 협박에 운전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늦은 밤 귀가 중이던 문영미 씨. 집으로 가는 길목에 수상한 남자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느낌에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방향을 돌리는데 길목에 서 있던 남자들이 영미 씨의 뒤를 쫓아 따라 붙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늘 나타나던 박도훈마저 없었고 여태까지의 공갈 협박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듯 뒤쫓는 괴한들을 가까스로 따돌린 영미 씨. 당신은 뭐야? 나한테 왜 이래? 박 부장이 보는 거야? 묻지 말라. 우린 그저 당신 처리해달라는 부탁받고 온 거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어제 1억 보냈잖아요. 또 금방 준비되면 바로 보낼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영미 씨의 애원에도 흉기를 꺼내는 괴한들은 청부 살해업자들이었습니다.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차 소리에 도망치는 청부 살해업자들. 다행히 지나가던 경찰들의 도움으로 영미 씨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살해 위협까지 당해야 했던 문영미 씨. 이에 본 검사는 고소인 문영미의 진술과 공범 박도훈의 자백 등의 증거로 피고인 이태현을 공갈 및 살인 교사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피고 이태현은 정말 끔찍한 살인까지 계획했던 걸까요?
최근 간병인과 유가족의 갈등이 송사로 이어지는 일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 역시 노인을 수년간 돌본 간병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내놓으라며 자신을 공갈 협박, 살해 위협한 노인의 아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뜻밖의 변호를 펼쳐 법정 내부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이태현 씨가 간병인 문영미 씨를 상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으려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갈 협박이나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고는 이미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입니다. 건실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공갈 협박이나 살해 위협 같은 무리한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인, 선친의 재산이 간병인 문영미 씨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안 게 언제죠?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 6개월 전일 겁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은 아들 이태현 씨.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아버지? 예? 아니, 네가 여기를 왜 왔어? 어? 이놈아, 당장 꺼져! 이놈아, 이 불효막심한 놈아, 이놈아. 왜 그러세요 또? 불효막심한 놈아. 잠깐. 유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왔어요, 아버지. 나 죽기 전에나 이놈아,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 당장 꺼져, 이놈아. 이거 보기도 싫다, 이놈아. 당장 꺼져! 알았어요, 아버지. 꺼져, 이놈아, 빨리. 참. 이놈아. 아버지로부터 운전박대당한 이태현은 씁쓸한 마음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주치의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어떠세요? 심근경색도 심각하지만 치매도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치매요? 주치의 말로는 아버지가 이미 3년 전부터 치매 증세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뒤늦게야 아버지의 치매 사실을 알게 된 이태현 씨. 그런데 그날 고급 수입차를 타고 있는 간병인 문영미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문영미는 아버지 재산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이태현 씨. 아버지 이민범이 사망하던 날 간병인 문영미를 매정하게 내쫓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이태현 씨의 의심대로 문영미가 누린 호화스러운 삶은 치매 노인을 상대로 한 재산 갈취일까요? 아니면 수양딸 삼은 간병인에 대한 선물일까요? 이태현 씨,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10여일 뒤에 저 고소인 문영미 씨에게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을 보낸 적 있죠? 맞습니다. 저 여자가 부당하게 빼돌린 아버지 전 재산을 돌려달라는 그런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태현 씨가 문영미 씨에게 보낸 내용 증명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 이태현 씨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되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공갈 협박을 위한 수순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지금 고액의 사채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업체의 대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허가를 받은 정식 등록업체입니다. 피고인은 지난 2002년에도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감금 폭행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죠.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모든 걸 법대로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내 그런 적 없습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재판장님, 대질신문을 위해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 유예된 박도훈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문영미에게 사죄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공범 박도훈. 그의 증언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증인은 수사 과정에서 공갈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 시키는 대로만 했고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문영미 씨에 대한 공갈 협박 누가 시켰죠?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부장! 아, 내가 언제 그런 걸 시켰다고 그래? 어? 저 문영미 만나가지고 잘 설득하라고 그랬지. 내가 협박하라고 그랬어? 어?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증인, 본인의 자백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사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돈도 주셨다고요. 이 증거 자료는 증인 박도훈이 피고인 이태현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서입니다. 이태현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는 비용,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위한 중고차 구입 비용 등 박도훈이 문영미를 공갈 협박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썼음이 밝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간병인 문영미 씨에 대한 공갈 협박을 피고인 이태현이 지시하고 사주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닙니다, 검사님. 애초에 그 돈은 아버지 재산을 추적해달라고 내가 부탁했던 박 부장과 약속했던 보너스입니다. 제가 그 돈을 협박에 필요한 작업비로 줬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사장님이 분명히 작업 자금으로 쓰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보너스요? 언제 사장님이 일 시켜놓고 보너스 준 적 있습니까? 그리고 증인은 공갈 협박을 통해 간병인 문영미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제 계좌로 입금된 걸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모르는 돈입니다. 저는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간병인 문영미 씨가 저한테 돈을 입금시키자마자 보고 드렸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20억을 받아야 하는데 겨우 1억이 뭐냐면서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난데 그 박 부장 믿고 일 못하겠어. 애들 좀 불러봐. 그렇지, 이번에 아주 본때로 보여줘야 되겠어. 오케이. 그 지난번 애들 그 아주 잘하던데. 그럼. 그로부터 며칠 뒤 문영미를 상대로 살해 위협을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 측. 저는 그게 청부살인을 지시하는 건 좀 몰랐습니다. 뭐야? 야, 이거 정말 사람 잡네.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박 부장, 너 이거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어? 피고인, 조용하세요. 이상입니다. 본 사건의 고소인 문영미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은 왜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문영미를 증인으로 신청했을까요? 문영미 씨, 지난 2014년 11월 17일 거주지 인근 골목길에서 청부살이업자 2명에게 위협을 당했다고 하셨죠? 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괴한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 일대의 CCTV에도 문영미 씨를 쫓아왔다는 두 사람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보시다시피 CCTV 영상에는 문영미 씨 혼자서 겁을 먹고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문영미 씨, 혹시 문영미 씨가 일부러 혼자서 자작극을 벌인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범인들이 미리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교묘히 피했기 때문에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것뿐입니다. 문영미 씨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정황들은 피고인 이태현 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서 1억 원을 입금한 것도 이태현 씨 통장이 아니고 박도훈 씨 통장이었으며 조직폭력배를 풀어서 위협을 한 것도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낸 것도 모두 이태현 씨가 직접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죽을 뻔했다고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 말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문영미 씨, 박도훈 씨와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죠? 네? 보통 사이가 아니라뇨? 이태현 씨, 애초에 문영미 씨를 아버지의 간병인으로 소개한 게 누굽니까? 그거야. 팔 년 전 아버지 이민범과의 결별 직후 이태현이 고용한 간병인. 그 일은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전에 말씀하신 간병인 말입니다. 그래 알아봤어? 예, 근데 그게 요즘에는 노인들 재산 노리고 하는 간병인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긴히 알아보라는 거 아니야? 에? 자, 근데 이분 만나는 봤어? 예, 뭐 제가 면접도 봤는데 뭐 심성도 착하고 간병인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 그럼 이분은 하지 뭐. 성함이 문영미 씨? 오케이. 증인, 박도훈 씨의 아내 이름이 문상미 씨인데 증인의 막내 동생 이름이 뭡니까? 네, 그게... 막내 동생 이름이 문상미 씨 맞죠? 박도훈 씨와 문영미 씨는 박도훈 씨와 문영미 씨는 처형 제부 관계입니다. 두 사람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놀랍게도 박도훈과 문영미는 처형 제부 관계였습니다. 증인, 증인의 주장대로라면 박도훈 씨는 피고인 이태현 씨의 지시를 받고 처형인 문영미 씨를 공갈 협박했다는 건데요. 맞습니까? 증인으로 박도훈 씨를 다시 한번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과연 박도훈은 이태현의 지시를 받고 처형인 문영미를 공갈 협박했을까요? 문영미 씨가 고소한 내용을 보면 박도훈 씨가 문영미 씨를 협박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박도훈 씨, 피고인 이태현 씨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박도훈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갈죄나 청부살인 교사죄는 무고죄나 위증죄에 비하면 그 형량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증언하십시오. 피고인 이태현 씨가 증인의 처형인 문영미 씨를 공갈 협박해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피고인 이태현의 유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 과연 박도훈의 답변은 뭘까요? 전 사장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억울합니다. 먹고 살려면 처형이라도 협박해야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처형까지 협박을 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끝내 이태현의 지시였음을 주장하는 박도훈. 그에게 보여진 결정적 증거 자료. 고소인 문영미 씨와 증인 박도훈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처형 제부 사이인 두 사람은 대체 어떤 말들을 주고받은 걸까요? 모든 건 처형이 꾸민 일입니다.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정말입니다.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이 이태현이 아니라 문영미였다는 충격적인 자백. 박도훈이 자백한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회장님 재산을 가로챘다는 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눈먼 돈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보고만 있으라고? 나 그동안 치매 걸린 노인네 똥걸레 치우느라고 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 청춘 아까워서라도 그 돈은 내 거야, 내 거. 뭐라고요? 치매 걸린 노인네를 그러는 거 사기죄예요, 사기죄. 제부, 나도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내 말만 좀 들어줘. 그러면 내가 사례는 두둑히 할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래요?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사정이 있지. 그날 이후 공갈 협박 사건을 조작하기로 한 두 사람. 그들의 공모 정황은 복원된 문자 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차 비싼 거니까 살짝 흠집만 나게 잘해.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태현 사장이 준 돈으로 중고차 산 거 맞지? 그럼요. 말씀하신 그 돈으로 샀습니다. 이태현이 박도훈에게 준 1,000만 원은 실제로 추가 업무에 대한 보너스였고, 문영미가 지급한 1억 원 또한 이태현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부 살해업자를 통한 살해 위협 사건에서 박도훈의 역할이 없었던 점은 애초부터 박도훈에 대한 고소 취하를 염두에 둔 치밀한 계획으로 문영미의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정하세요. 제부와 짜고 모든 증거와 정황을 조작한 두 얼굴의 간병인. 그의 범죄 행각은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검찰의 재수사에 따라서 문영미와 박도원의 기소 여부를 판단, 차후에 재판을 속개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수사와 재판에서 박도훈과 문영미는 위증죄, 무고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이태현이 제기한 아버지 이민범 씨의 재산 반환 청구 소송 결과 간병인 문영미의 불법 재산 갈취가 인정돼 전액 환수 조치됐습니다. 두 얼굴을 한 간병인의 무고로 외아들이 하마터면 살인 교사범으로 몰릴 뻔한 이번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위증과 증거 조작의 정황이 발견되어 다행히 누명을 벗게 된 기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무고죄 및 위증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점차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건을 공모한 두 사람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은 점차 증가하는 무고죄 및 위증죄에 대한 법원의 강경한 입장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